다트를 한 번도 던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트를 주고 매일 연습하게 하면 당연히 실력이 늘겠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연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는 실제로 다트를 던지고 다음 날에는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트를 던집니다. 발을 고정하고 그 팔을 들어 올리고 관역을 바라보고 손끝에서 다트가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과연 이런 연습도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몸으로 알고 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 놈들의 살림살이입니다. 저는 소소마을 공동체에서 꽃과 새와 별을 관찰하면서 의철학과 인문의학을 공부하는 강신익입니다. 여러 운동 심상 연구에서는 실제 연습과 마음속 연습을 적절히 결합하면 수행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가만히 상상만 한다고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움직임을 반복할 때도 실제로 몸을 움직일 때와 겹치는 뇌 운동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뇌는 이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몸과 마음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몸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무게를 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생각이나 감정은 만질 수도 없고 사진을 찍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과 과학은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나누었습니다. 몸은 물질의 세계에 속하고 마음은 정신의 세계에 속한다고 본 것이죠. 이렇게 나누고 나니 자연을 연구하기는 훨씬 쉬워졌습니다. 돌에게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아도 됩니다. 행성이 우울해서 천천히 도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질 세계를 인간의 감정이나 믿음에서 떼어놓고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 과학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몸과 마음을 너무 완벽하게 갈라놓다 보니까 둘이 실제로 어떻게 만나고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과 마음을 나누어 연구하던 과학이 오히려 둘을 완전히 나누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를 상상하면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달리기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면 운동을 계획하는 신경망이 움직입니다. 긴장되는 장면을 상상하면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입안에 넣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써 침이 조금 나오지 않나요? 생각은 허공에 떠 있는 유령이 아닙니다. 생각은 뇌와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입니다. 마음은 몸 밖의 어딘가에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활동 속에서 생겨납니다. 뇌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쉬운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길입니다. 처음 숲을 통과할 때에는 길이 없습니다. 풀을 헤치고 나뭇가지를 피하고 돌을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할 때는 첫 번째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10번, 100번 같은 곳을 지나면 길이 생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주 다니면 넓은 도로가 생깁니다. 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같은 감정을 자주 느끼고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면 관련된 신경세포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어렵던 피아노 연주가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지고 처음에는 서툴던 운전이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길은 희미해집니다. 외국어를 몇 년 동안 쓰지 않으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면 손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는 굳어 있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계속 다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길의 지도입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만 길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도 길을 만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원래 못해 라고 생각하면 그 문장이 점점 더 쉽게 떠오릅니다. 실패를 예상하는 길이 넓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번 방법은 안 됐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길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의 조건과 실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이 다음 행동의 가능성을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현실을 마음대로 바꾸는 마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 반응하는 몸의 방식을 조금씩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뭘까요? 개성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되어 있는 단단한 성질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겪은 사건들, 자주 사용하는 말과 감정, 반복해온 행동들이 몸과 뇌에 남긴 흔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평생 걸어온 길의 지도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니 세상을 보는 방식도 다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어떤 사람은 견뎌야 할 시련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은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한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상한 것이 들어있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생각의 길과 내가 걸어온 길이 너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끼리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표정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길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공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넓어진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길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증거를 보면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만나도 기존 생각에 맞게 해석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찾아보기도 합니다. 오래된 생각의 길이 이미 고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지만 의료 현장이나 일상 언어에서는 여전히 둘을 완전히 나누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마음의 문제라고 하고 마음의 문제라고 하면 실제 고통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시작된 고통도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몸의 병 역시 그 사람의 감정과 관계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의 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도 다르게 보입니다. 교육은 학생의 머릿속에 정답을 집어넣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낯선 길을 걸어보고 막힌 길에서는 되돌아오는 능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을 하나의 시험 점수로 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은 가장 빨리 정답에 도착하는 하나의 길만 배우게 됩니다. 틀리지 않는 법은 배우지만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법은 배우기 어렵습니다. 미래는 정답이 적힌 문제집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인공지능, 고령화, 새로운 감염병처럼 우리가 처음 만나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길이 없을 때도 주변을 살피며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새로운 길이라고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습니다.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절벽을 만나 되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생각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증거를 살피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 길에는 용기뿐 아니라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렵다고 항상 익숙한 길만 걷는다면 세상이 바뀌었을 때 길을 잃게 됩니다. 건강한 생각은 한 길만 고집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길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걸어온 길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숲속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났다고 썼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는 단순히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지 않은 길을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특이한 길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길을 내가 선택한 길인지 남들이 모두 걷기 때문에 따라가는 길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길이 있습니다. 자주 걷는 길은 넓어지고 걷지 않는 길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니 가끔은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들어보고 읽지 않던 책을 펼쳐보고 당연하다고 믿었던 생각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수많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아마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은 길을 걸어볼 수 있게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새로운 생각의 길을 걷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최근 새롭게 걷기 시작한 생각의 길을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길을 나누는 순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곰들의 살림살이였습니다.